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지방대학 쪽 나왔어요. 지방대 나와가지고 제가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참 많은 곳에 이렇게 많은 또 일도 해보고 해서 오늘은 제가 저를 많이 데리고 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24년 동안의 사업한 경험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경북대학교 전자과를 나와가지고 전산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습니다. 3년 있다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좋은 회사에 왜 뛰쳐나왔냐 하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회사는 좋은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 30명이었어요. 저는 30분의 1이라는 존재고 뭘 해봐야 별 표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계란기 만드는 회사. 그 회사는 가면 화장실에 막 구더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근무 환경이 안 좋았는데 제 숨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기에 여러분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손톱만한 센서를 부착해요. 부착해가지고 요 관 정도 되는 회로 기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조립을 해서 전화선을 연결하면은 3초 만에 검침이 돼. 일명 원격 검침 계란기다. 이거 참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연구도 하고.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바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내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다가 이게 이제 저는 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전화국에 관련되다 보니까 기술을 하다가 기술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국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원격 검침 계란기는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만도 이게 배관, 배선부터 설비를 바꿔야 되니까 사실 상용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화국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없겠습니다만도 예전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이얼 전화기였어요, 이렇게. 전화가 집에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버튼식 전화기가 보급되었어요. 전화가 많이 보급됐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화가 많이 보급되니까 전화선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시오.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앱도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디어만 좋은 거 있으면 사업이 되겠다 해서 내가 회사에다가 이야기했더니만 회사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나이 33살에. 그래서 2천만 원, 돈도 없고 2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화선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이디어만 좋으면 무조건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잡았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다방에 가면 이런 잿더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그거 기억나시죠? 기다리고 할 때. 이 자기 띠에다가 100원을 집어넣으면 요만한 게 뭐 하나 나와요. 재미로 보면 오늘의 운세라. 그래서 이거를 전화로 전달해주면 좋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돈은 2천만 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비를 사고 뭐 전화해서 청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돈도 없죠. 그래서 기계를 예상으로 사가지고 우리 애 침대 밑에 기계를 놓고 내가 프로그램하고 컴퓨터가 286 PC였어. 그걸 빌려가지고 혼자서 하랬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미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아이디어만 무조건 좋으면 되겠다는 내 확신이 있은 거죠. 혼자서 북치고 치고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운세라는 게 점을 보는 게지 않습니까? 그죠? 점을 보는 거는 보통 뭐 이렇게 생년월일을 이야기를 하면은 공식 있어요. 뭐 더하고 빼고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간상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화선을 통해서 전달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신뢰를 줘야 되겠다. 그냥 뭐 운세를 쭉 읽어주는 것보다는 뭔가 좀 동양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이 신뢰를 주겠다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주 그 성우를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걸걸한 도사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밑에 또 피리 단수 BGM을 깔고 이게 핵심이겠다 해가지고 돈은 없었지만 그때 굉장히 최고급 성우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700-8484 전화번호 좋죠, 그죠? 3분 한 통에 300원을 받았어요. 예전입니다. 92년, 93년이니까. 그러면은 이용을 하면은 이용자가 전화요금 낼 때 같이 이용료를 냅니다. 그럼 전화국에 수금을 해서 10%를 떼가고 90%를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다. 수금할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그래 이게 그때 테이프, 옛날에 60분짜리 테이프 10개였어요.
이게 이제 돈이 좀 된다 하니까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대구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서울, 부산에서 막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돈이 된다 하니까 서로 달라 그러죠. 그래서 테이프 10개를 복사를 해주고 매출액의 15%를 받았습니다. 장사 잘했죠, 그죠? 핵심을 잘하는 핵심.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창업할 때 이야기입니다. 야, 창업할 때 지금도 뭐 옛날에 이때 어떤 그 좀 미천도 없고 힘들었지만은 야, 이거 뭔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혹시 여기 창업을 꿈꾸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도 좋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도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경험에 한 바로는 자기 확신이 제일 큰 미천이다. 자기 확신. 의외로요,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 학생들 내가 강의 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결국 가보면 확신이 부족해요. 자기 확신만 있으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읽어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내가 전단지도 혼자 뿌리러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화국에서 수금을 해가지고 한 달에 8천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여기 운세는 확률이거든요. 100명이 전화하면 50명 맞고 50명은 안 맞아요. 또 한 번 맞는 사람 계속 맞아요. 이게 뭐냐, 고정 고객이 쌓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수금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나이는 이제 35살이고. 아, 이거 참 그때 막 이렇게 좀 술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야, 이 젊은 나이에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폐인 되겠다 해서 이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자동 응답기거든요. 개발해가지고 망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전부 핵심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조립해가 자기 상표로 팔아요. 내가 이길 재간이 없지, 이게. 우리는 회사 이름도 없고 잔재점을 믿고 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대로 그랬죠. 제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실패를 하고 또 2005년도에는 또 미국에 뭐 이렇게 보석 액세서리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6개월 만에 또 70억인가 날려먹고. 그래서 저는 좀 아닌 거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아닌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미련 없이. 취할 건 확실히 취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대로 포기를 하고, 다시 제가 좀 돈을 좀 버렸던 게,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화하면 음악 나오죠? 그죠? 자기는 못 듣고 상대가 듣죠? 예? 90년대 대표 문화가 뭐냐면은 삐삐라는 게 있어요, 삐삐. 삐삐 아십니까, 혹시? 예? 교수님들 아시겠네요. 예전에 삐삐를 호출하면 음악이 나갔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전화하면 음악 나가듯이. 삐삐가 2년 있다 사라져버렸어요. 삐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잠깐 시티폰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죠. 그죠? 아, 그래서 또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핸드폰을 이렇게 벨이 울려가지고 보통 여러분들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여보세요 하면은 음성이 나오죠. 근데 음악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 그때는 지금같이 뭐 문자 메시지니 카톡이니 뭐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내가 상대방인데는 뭔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걸 소리로 전달 한번 해줘보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감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사람의 어떤 감성을, 그죠? 내가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을 소리로 전달해주자. 그래서 그때 광고를 많이 했어요. 광고 카피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뭐 들려줄 수는 있다. 이런 카피를 썼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사람 음성하고 음악이 나는 거죠. 그죠? 이 소리라는 걸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이어폰 끼고 듣는데 이걸 내가 들려줘보자. 내 마음의 표현이죠, 이게. 서로 뭐 이렇게 연인 사이든 부부간이든 간에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듣던 음악을 이렇게 전달해주면은 화해가 된다든지. 생일 때, 특히 뭐 생일 때 많이 했죠. 선물하기도 어중간하고, 말로만 축하하기도 어중간하고, 이럴 때 뭔가 생일 축하하고 성공해가지고 넣어주면은, 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해서,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슬로건을 썼죠. 이게 여러분들, 이 오사유라는 게 좋은 번호가 아닙니다. 그죠? 그때 아싸 노래방 기계에 이제 이렇게 좀 연상을 해가지고, 지명 광고할 때는 오사유 밑에다가 아싸유를 쓰면 됩니다. 근데 뭔가 라디오나 TV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소리로 전달해줘야 되겠다. 이 소리로 전달 계속 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거 징글이라 그러거든요. 짧은 멜로디를 사람들이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만드는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사요. 교수님도 기억하시죠? 예, 우리 학생들 아직 기억 못 하시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숫자를 브랜드를 처음 시키고 또 징글 노래 처음으로 만들었죠. 만들고 이래 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느냐? 광고를 참 많이 했어요. 이 700, 545나 그 전에 8484 전화문서에는 유선에 전화선이 많이 보급되어 있을 때 내가 소리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잘 내가 사업을 내가 돈을 벌였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보급되니까 무슨 인터넷이 이제 개방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그 011에 무슨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하면 네이트를 눌렀죠. 네이트를 누르면 안에 벨 소리, 게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016은 매직에 누르면 되고. 그럼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걸 사업을 하려면 이 통사 외에는 숫자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네이버나 다음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숫자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542라는 숫자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만개방만 되면은 전문 업체를 입점만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버려놨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큰 기업에서 다 막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러던 차에 우리 지역에 대전 충남에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팔려고 나왔어요. 저는 충청도에 연고도 없고 제조 경험도 없습니다. 소주는 지역 연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00-542호는 이 소리단 말이에요, 소리. 소리나 술이나 별거 있겠나. 발음도 비슷하죠? 이거는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이고, 이건 제조업인데,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데서는 같다는 거지, 이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되는 거지, 그게 소리든 술이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넘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뭔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신뢰도 많이 잃었을 거고, 내가 경험도 없고, 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건 들어가서 해보자. 소리나 술이나 별거 있겠나. 내가 대중을 상대로 크게 선고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도 그렇고 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을 하다가 소주 회사.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2천만 원 가지고 창업해가 전국적인 브랜드도 만들고 했으니까 창업하는 친구들인데 굉장히 우상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갑자기 2004년 연말에 소주 회사 사서 간다 하니까 생뚱맞다.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좀 색다른 큰 변화를 시작할 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가운데가 아니면 답이 아니다. 핵심적인 게 굉장히 핵심이 중요한 거지. 100가지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쏠려 있다 보면 핵심을 못 봅니다. 그래서 술 회사를 샀어요. 사서 보니까 제품을 새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우리가 바닷가나 산에 가서 술을 먹으면 덜 취하고 빨리 깹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산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술에다 넣어보자. 오늘 역발상이죠, 그죠? 역발상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뭔가 자꾸만 생각을 좀 달리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달리 해보다 보면 옆에 있는 것도 예사롭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산소를 용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30분 먼저 깬다 이래가지고 30 앵뚱맞다는 소리를 들었지만도 사대 본질은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늘 공중에 떠다니는 숲에 있는 그 산소를 이거 한번 우리가 술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이걸 또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술 회사를. 이쁘죠? 예? 이게 한국 사람이 꼭 가봐야 될 관광 백선에 2012년에 선정되고 이번에 선정됐어요. 이게 총 14.5km입니다. 여기에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돌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만들게 된 과정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달에 제가 2005년 초에 이사를 오고 난 뒤 2006년 4월 달에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자취 생활을 했어요. 밥을 해먹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전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골프 채도 못 잡아보고 운전을 아직 못해요. 근데 내가 마라톤을 합니다. 42.19를 내가 51번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 가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친구 오면은 도시락 싸서 위에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왔죠. 근데 내가 사진에 정보를 이렇게 못 줘가지고 여자 두 분이 이렇게 하이를 신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임도거든요. 임도가 원래 이제 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가 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운동화를 벗어주고 저는 양말을 신고 맨발로 이런 길을 걸었죠. 한 4시간. 근데 보통 신발 신고 걸으면 깝깝합니다. 4시간 그런 거죠? 근데 다리는 아픈데 머리는 맑아. 집에 갔는데 다리는 아프지만 않아도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잠도 이제 푹 자고, 그 다음에 제가 마라톤을 하니까 두꺼운 양말을 신고 위에 산성을 중심으로 13km 한 바퀴를 뛰었습니다. 한 바퀴 뛰면 양말 구멍 나죠? 너무 좋아. 안 그래도 제가 마라톤은 신이 내려준 최고의 보약이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이 쏟아지고 잘 먹고 용변도 잘 보고 아주 너무 좋아요.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발바닥이 장기에 7,200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걸 자극을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쌓여있더라도 가서 한 30분, 1시간 걸으면 싹 풀리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피부 좋으신 분들은 좀 자주 가지 말아요. 너무 이게 피부가 좋아지고 감취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내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저야 뭐 여기다가 이렇게 양말 신고 구멍 나도록 뭐 뛰면 되지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심리적인 제약 요소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죠. 첫째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시선이죠. 예전에 점심 나간 사람이 머리 풀고 뭐 양말 거져가지고 맨발을 다녔단 말이에요. 이 2개만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깔고, 그 다음 맨발로 걷고 뛰는 행사를 하면 되겠다. 한 게 지금의 계족산 항토길, 그 다음에 지금의 맨발 축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작은 배려죠. 그죠? 작은 배려잖아요. 내가 신발 벗어주고, 내가 해보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하는 이 작은 배려가 굉장히 큰 창조물을 만들어냈어요. 배려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이 약간 멀리 떨어지는 거 옮겨주는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면서 상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없을 수 없습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어릴 때부터 습관하십시오. 이 한 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이게 대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중이 뭘 원하느냐? 그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죠. 그게 크게 쌓여서 나중에 쌓여서 크게 돌아오는 게 배려다. 어릴 때부터 배려한 마음을 가지시죠.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도 출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작지만한 거. 그게 쌓여서 큰 신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을 깔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2006년도에는 여기 처음 행사를 할 때 롤러로 밀었습니다. 석분을 깔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또 맨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양말 신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발에 불이 나요. 그래서 싹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또 임시로 겨울에 또 한 700m 항토를 전체를 깔았어요. 두껍게. 비가 오니까 질퍽거리가 난리가 났어요. 또 다 걷어냈어요. 그 다음에 마사토를 깔았어요. 거칠어요. 이게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칠고 색깔이 안 좋아. 그래서 또 다 걷어내고 이제 항토를 한 반 정도, 3분의 1이나 반 정도 깔았죠. 비가 오더라도 미끄럽지 않고 걸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참했는데, 그 흙도 품질을 많이 제가 따집니다. 2가지를 따지죠. 첫째는 촉감. 항토, 이 색깔이 좋죠, 그죠? 이게, 신발 신을 때 모르는데, 신발 벗는 순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수분의 양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고. 그래서 항토길은 좀 비가 오고 난 뒤에 한 2, 3일이 최고 좋습니다. 착착 달라붙는 게. 그죠?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붉은색이 우리 몸에 가장 빨리 반응을 해요. 따뜻하고 생기가 있고. 요즘 뭐 음악치료, 미술치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꼭 맨발 안 해도 이런 색깔을 이렇게, 이런 길을 눈에 이렇게 넣으면서 몇 시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촉감과 색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김제나 익산 부근에서 가져옵니다, 흙을. 가지고 한 400평 되는 논에다가 야적을 해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흙을 가져와서 하죠. 아까 제가 배려 말씀드린 배려. 제가 신발을 벗어주고, 그죠? 사람들 뭐 같이 하기 위해서 흙 깔고 축제하고 지금 보니까 돌멩이 주고 물 뿌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다 대중을 위해서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앞서서 뭔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대중이 이런 걸 원할 것이다.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별거 아니죠.